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던 그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검찰개혁 완수, 당원주권 승리를 위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답게 또 강력한 개혁 당대표, 변함없는 민주당 따라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 기호 2번 정청래 후보님을 뜨거운 박수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자,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숙제부터 하겠습니다. 멤버자들이 사진부터 찍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나갈 테니까 지금까지 질렀던 소리 가장 크게 제가 손을 두 손을 번쩍 들면 여러분 다 양쪽으로 V하고 제일 대한 소리를 들려주시고 함성을 들려주시면 한 번에 끝내고 잘 안되면 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대표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신 풍선, 피켓 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성공했고요. 10년 전 2016년 3월 10일 저는 컷오프 공천 탈락했습니다. 공천 탈락하고 6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40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청래 잘라놓고 무슨 면목으로 펴달라고 하냐, 아침 출근 인사를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으냐, 떨어진 저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 40번째쯤 국회의원이 도정환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 도정환 의원이 그래요. 아침 조기축구에 갔는데 공차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찰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울림과 감동이 필요하다. 다 필요 없고 정청래 의원이 지원 유세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아시죠? 여자가 워낙 이렇게 목요일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거. 예, 골고루 바라봐 주십시오. 예, 뒤도 봐주십시오. 예. 그 말을 듣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지원 유세라도 다니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 집을 나간 당원들께서는 속히 귀가 조치해 주십시오. 총선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 충북대학교부터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장면, 광주 송정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190 정도는 될 만한 건장한 45세 남자가 꺼이꺼이 울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도저히 유세를 할 수 없어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가서
까치발을 하고 알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잠깐 물 좀 먹고요. 의원님, 저 같은 놈은 필요 없단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좋아서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당원인데 의원님을 잘랐으니 제가 잘린 거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너도 아프구나. 요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가면 전화로 입을 맞추지도 않았을 텐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대표님 힘드시죠? 잘 버티세요. 우리도 알 거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아는지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총선 지원 유세 정말 열심히 다녔고 제 60평생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총선 지원 유세 결과 한석 차이로 민주당이 일당이 되었습니다. 123석, 우리는 123석. 저쪽은 122석.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이 왔습니다. 저는 5월 29일까지 현역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전직 의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도움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5월 30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출근할 사무실이 없습니다. 출근할 데가 없습니다. 약속도 난 12시 점심 약속부터 하지 오전 9시부터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9시 반쯤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성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어요. 포크레인이 공사를 하다가 운동장에 있는 전기줄을 끊어가지고 전기가 나갔어요. 애들 급식 어떻게 해요? 학교 수업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저도 모르게 교장 선생님 저 오늘부터 국회의원 아닌데요. 아이고 몰랐어요. 미안해요. 교장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의원한테 전화해서 바로 전기줄을 이어주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기줄을 이어줬습니다.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텃밭 농사를 하러 갔습니다. 핸드폰을 뭘 잘못 눌렀는지 장사에게 찔레꽃 노래가 나와요. 그 찔레꽃 노래가 얼마나 구성지고 슬픈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노래가 하필이면 또 장사에게 님은 먼 곳에 그 노래도 꼭 나를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너 달을 아침 10시만 되면 차를 몰고 텃밭 농사를 하러 갔습니다. 서너 달 동안 실컷 울었더니 이제는 눈물이 안 나올까 그랬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찔레꽃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인기 있었어요. 방송 출연 섭외가 제도를 했습니다. MBN 판도라 기억하시죠? 네. 대학 드라마도 6개월이면 끝나는데 4년을 했습니다. 사사건건도 거의 4년 했습니다.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매일 방송을 했고 또 강연 요청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강연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 정도 박수를 받고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저희 집이 전라북도 금산군이었습니다. 그런데 62년 12월 달에 충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인데 9번째까지 전부 금산이고 저만 충남 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호남과 관계를 맺을까 고민하다가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길이 교동마을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난 김인호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뿌리 없이 꽃과 열매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가터에 다녀왔습니다. 그 마을이 댐공사로 수몰이 됐대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대둔산 밑에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동리 광두소 마을 어머니 생가터에 앉아서 마당에 풀이 무성한 폐가에 앉아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1921년 음력 10월 18일 날 태어나서 16살 때 대둔산 넘어 40리길을 걸어서 저희 동네로 시집와서 18살에 큰아들 낳고 45세 10번째로 낳은 우리 어머니의 일생을 생각합니다. 낳은 건 10명입니다. 키운 건 5입니다. 큰 형님이 39년생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돌만 지나면 홍역이 와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연거푸 5을 잃었습니다.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닐만 하면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닐만 하면 죽고 그 아이를 강글 싸고 산으로 묻으러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1942년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듯이 저희 아버지도 강제징용에 끌려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탁광에서 3년 동안 햇빛을 못 보고 석탄을 캐고 돌아왔는데 돈 한 푼 없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산골 오지마을 화전민의 아들입니다. 산이 깊다는 뜻은 빨치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북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지배하는 위험천만한 동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한글을 못 읽습니다. 그런데 별명은 변호사입니다. 못 배웠어도 모르는 것 빼고 다 압니다. 아버지와의 부부싸움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저희 어머니를 닮았다고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저희 형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가 6살 되던 해 호롱불 밑에서 한글을 독학으로 깨우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한글을 다 깨우치고 제가 7살 되던 해 저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글을 끼고
국민교육원장을 읽고 쓰고 외우고 학교에 간 신동 출신입니다. 그 7살 때 어머니 앞에서 외웠던 국민교육원장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우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람이 다 너를 오늘 뜻할 야를 사줍니까? 밖을 일려 동해 한가지 않으라. 이후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성실한 마음과 국가와 민주화 주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전쟁 나면 다 고생이지만 여자들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름대로 총명했기 때문에 윤석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균형 외교를 했습니다. 낮에는 북군을 돕고 밤에는 인민군을 도왔습니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빨치산이 총을 들고 저희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반동분자라서 국군 편을 더 든다. 그래서 아버지를 강제로 끌어내서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인민재판 결과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인민군에게 호박되어서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10시 넘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거기 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고 아침에 해가 뜨면 시신을 수습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서 걸어서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 기질발이에서 신발 벗지 마세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 형님을 업고 손단지 하나만 이고 야간 산행을 해서 지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빨치산 인민재판 받고 총살장에 끌려갔다가 살아나왔다는 것은 인민군 척자라는 뜻입니다. 자수를 안 받아줍니다. 날이 새면 국군한테 또 총살을 당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정하고 또 사정하게도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회심의 히든카드, 우리 남편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자수한 것. 살려고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해서 신발을 벗지 않고 바로 자수하러 왔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큰 형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가서 아버지가 자퇴를 시킵니다. 담임선생님이 얘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 고등학교까지는 나오면 집안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중3 등록금은 내가 내주겠다. 그래서 자퇴를 완료했지만 저희 집 가문이 가오를 잃지 말자.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큰아들을 자퇴시키고 책가방 들고 학교에 갈 시간에 시계를 치고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그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 큰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운명적이게도 공교롭게도 어머니 같은 마을에서 큰 형수가 어머니가 걸었던 그 40리 길을 똑같은 코스로 밟아서 저희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손주를 가졌어요. 옛날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도 모르겠더라. 네 아버지가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기더라. 며느리가 뱃속에 5개월 되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었어요.
어머니가 생각할 때 난 부끄럽긴 하고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5개월 늦게 애를 가졌으니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2번인가를 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떼려고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며느리 배를 보니 며느리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다시 용기를 내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이랑 뭐라고 하더니 술때 누워요. 그래서 뱃속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두 분이 좋아서 가질 때는 언제고 이렇게 저를 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를 떼지 말고 나와달라고 뱃속에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나를 나와달라. 나 민주당 국회의원 돼야 되고 당대표도 해야 된다. 어머니 저를 떼지 마세요. 뱃속에서 얘가 갑자기 놀기 시작하는데 얘를 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못 떼고 난 게 접니다. 아까 내가 신동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신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름 쓰고 가는 애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국민교육원장을 읽고 쓰고 1부터 만까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다 하고 왔어요. 입학식 날 한지선생 이름 쓸 줄에 손들어. 저 손들었어요. 이름을 써보래요. 행복으로 정청래 딱 쓰자마자 정청래 반장! 그래서 제가 반장이 됐습니다. 저보고 얼굴이 세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치를 해서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았는데 어머니한테 2가지를 혼났어요. 야 이놈 자식아 너는 좀 그만 좀 웃고 다녀라.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다닌다. 제 별명이 해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들이 저녁 하시고 저희 집에 마시러 가요. 그럼 제가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공연비로 엄마 친구들이 10원씩 줘요. 그걸로 라면 딱 사먹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저의 6살 때 데뷔곡은 장미화의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또 노래하면 당대표 후보가 가볍게 노래했다고 TV조선에서 영상 내보낼 거예요. 안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얘기하니까 조선일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 떼십시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국민 경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 동안은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 기사에서 아주 고도로 심리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십시오. 자, 그리고 제 2번째 데뷔곡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였습니다. 지금 MZ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 봉소풍 때 데뷔한 곡이 남진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억도 많이 받고 자랐고, 저희는 산골 오기마을 하전민의 아들입니다. 미술 시간에 하늘을 그리라면 동그랗게 그리는 평지가 거의 없는 동네였는데요. 저희는 최종
학력 목표가 농고, 공고, 상고 가는 거였어요. 우리 동네 역사상 최초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습니다. 양기뜸 10번째 막내 그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대. 요거를 충청도는 굉장히 말을 줄여서 걔가 서울대 갔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걔가 서울대 갔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아이고 그 이제 고생 끝났어. 이 막내가 대학 졸업하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펜대 굴리면서 25일 되면 따박따박 월급 받고 그러면 걔가 효심도 있는 아이기 때문에 월급 절반은 엄마 아버지한테 떼어줄게요. 아이고 그 집은 이제 고생 끝이요. 내가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안기고 수배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총학생 시절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기부 수사관들과 경찰이 저희 동네로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동네 들쑤시고 다니면서 빨갱이 정청래 잡으러 갔다고 수갑도 막 보여주면서 그러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그 집 양기들 걔는 이제 끝났어. 이제 빨간 줄 올라 취직이고 뭐고 인생 끝났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리고 수배를 받다가 안기부 수사관들한테 밤 새벽 1시에 잡혀서 을지로 지금도 어딘지 알 수 없는 호텔로 2층으로 끌려가서 팬티 빨아도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을 맞았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발길질, 주먹질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릅니다. 누군가 와서 발로 이마를 차면 뒤로 걸러던 넘어져서 쭉 노란 장판으로 미끄러져서 머리가 벽을 쳐야 멈춥니다. 왼쪽으로 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때리면 오른쪽으로, 앞으로 때리면 앞으로, 뒤로 때리면 뒤로 4시간을 짐승처럼 맞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리라고 빌지 않기, 때리려면 또 때리라고 엉금엉금 기와서 방 가운데 앉아있기를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1m 75에 곧 중년 정상적인 체중 74kg 5kg. 저희 집사람은 양복을 살 일이 없는데도 계속 백화점에 가져요. 백화점 종업원이 아이고 사모님 의원님은 아무 옷이나 다 맞아요. 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때는 52kg가 나왔어요. 허리 사이즈는 25였어요. 그렇게 말랐어요. 못 먹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4시간을 때리더니 조금 쌍욕을 막 하더니 조국 통일로 좋은데 먹으면서 그래서 그만 때린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로 떴던 5월 청문회, 광주 청문회를 할 때, 아이고 부산에서 왔네. 아이고 멀리서 왔네. 아이고 부산에서까지 오고, 아이고 머리에 꽃도 꽂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청매당 사진도 왔네. 알았어요. 거기 갈게요. 그런데 전국이 몰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구치된 학생들 다 풀어줬습니다. 재판받고요. 그리고 인천에 어머니가 올라와 계신다고 해서 누나 집에 가서 아파트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가 똑같이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해요. 신발 벗지 말걸 말더라. 신발 벗죠. 아니 아들이 석 달 징역 살다가 왔는데 신발 벗지 말래. 그러더니 어머니가 생발에다가 생두부 두모를 이거 먹어라. 한 몸은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두부 두고 먹기 힘듭니다. 입을 벌리더니 어머니가 그 두부 두 번째를 강제 투입했어요.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하염없이 모셨어요. 어머니 생각에는 두 번 다시 감옥 가지 마라. 그래서 두부 두모를 갖고 싶다. 이 불효자식은 1년 후에 또 징역을 갔습니다. 미 대사관저 정권헌송 사건. 근데 그 사건은 컸어요. 제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강패로 찍혀서 10바늘을 꿰맸습니다. 텔레비의 제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기절할 것 같아서 형수님이 텔레비를 일주일 동안 껐다고 했어요. 주석도 안 오죠. 설 때도 안 오니까 어머니가 힘이 들어가죠. 설날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실직고를 하라 했더니 서방님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음날 면회를 오셨어요. 저는 징역을 살아도 그냥 살지 않습니다. 옥중투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재소자 인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가 없는 사람들은 항소유서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제 방이 사법 대서소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역사상 우리도 200명이 넘는 재소자가 있는데 왜 우리가 듣고 싶은 노래는 안 틀어주냐. 그래서 그 당시 교무과 주정숙 계장하고 제가 타협을 해서 논자살 테이프를 처음으로 틀게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광야 소라소라 푸른 소리를 부르면서 소리에 울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우리 비서관 좀 더 할 테니까 아무 얘기 할 거야. 그냥 계세요. 순전하라고 하죠. 지금 강연 중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연을 계속하라 구호를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마쳐야 됩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옥중투쟁위원장이라고 서울구치소장이 대우를 해줘서 특별면회를 했습니다. 1시간 손잡고 하는 면회인데 55분간 어머니가 모시기만 하시라. 교도관이 적을 게 없습니다. 교도관이 55분간 적은 것은 흐흐흐흐 대답이 없습니다. 어머니 시간 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일어서시면서 막내야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 그러면서 보안과 앞마당에 걸어나가는 그 모습이 어머니가 걷는 마지막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2년형을 선고받고 목포교사에 갔는데 보다 4살 많은 형이 너 석방되면 결혼식 올리려고 했는데 2년간 못 기다리겠다며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충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오신다. 너 면회하고 와서 3일 후에 도라지밭에서 충격으로 쓰러진다. 감옥에서 나오니 걷던 어머니가 못 걷고 누워 계십니다. 정말 미치고 한장하겠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는 6년간 누워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큰형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마포에서 대전까지 임종을 못 볼까봐 1시간 반 만에 돌파해서 어머니의 누워 계신 어머니를 앞으로 또 봅니다. 큰형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소리는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진짜 사랑하고 예뻐하는 막내 아들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윗 눈꺼풀을 천천히 올리십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눈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 눈과 눈이 마주친 사이에 아래 위로 한 번, 옆으로 좌우로 한 번 제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치더니 눈을 뜬 채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 눈물이
어머니의 패인 그 눈에 호수처럼, 그리고 어머니 눈동자가 그 호수에 잠긴 상태다. 제가 어머니 눈을 쓰다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감으신 우리 어머니 박순분 여사, 저는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 그러면 박순분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씁니다. 제가 어머니 생가터에 가서 다시는 못 올 생가터에 가서 어머니 저의 뿌리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서재방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영정 사진을 제가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봅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도 반듯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하겠습니다. 우리 박순분 여사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꿈꿨을 대한민국, 그 모진 현대사 고통을 다 겪으면서 현대사 구비구비 모든 어려움을 이겨왔을 정해일, 우리 아버지 같은 수많은 아버지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유순 우리 큰형수님 같은 수많은 며느리들, 이 꿈꿨을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국가를 꿈꿨을 것이요, 6.25 전쟁 때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을 것이요, 큰아들 학교를 자퇴시키고 지게지고 산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래도 중고등학교쯤은 보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국가를 꿈꿨을 것이고, 안 날려다가 막내 아들 낳았더니 군부독재 타도하자고 징역까지 안 해도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영원한 대한민국을 이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꿈꿨을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국 현대사 1894년 동학농민민주주의 1년부터 지금까지 130년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등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이룩한 금자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좁게 30년간 펼쳐본다면 김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이 있고, 노무현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김대중을 지지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노무현을 지지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문재인을 지지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12.3 비상계엄 대란을 극복하고 비체혁명 응원봉 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동지들입니다. 왜 우리들이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동지들이고 전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분 대통령을 도와서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우리끼리 먼저 통합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난 독상 지방선거에서 울산에서 연대에서 승리했고 분열에서 평택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을 겪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못 얻었습니다. 이번 총선과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하루빨리 통합하고 진보당정 제민주 진보 세력과 손잡고 연대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지 않겠습니다. 다음 대선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 후보, 정의당 후보, 조국혁신당 통합하고 진보당, 사회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 안 됩니다.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았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치건 결선 투표를 거치건 우리 범민주 진보 세력은 단 한 장의 필승카드 한 명의 대선 후보를 내야 우리가 또 제5기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깃발은 개혁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우리 민주당은 개혁하고 또 개혁합니다. 어제 개혁한다고 해서 오늘 개혁하지 않으면 오늘 쓰러질 것이요, 오늘 개혁했고 내일 개혁하지 않으면 내일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이념 용어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고 맞지 않다는 것을 맞게 고치자는 뜻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여름 옷을 입고 입다가
가을옷을 갈아입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겨울옷을 갈아입듯이 시대가 흐르면서 맞지 않는 법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하는 모든 법은 개혁 법안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이 생명입니다. 개혁이 우리의 지질입니다. 개혁이 우리의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저는 당대표 1년 하면서 그 어렵다는 검찰청을 폐지했고 추석 전에 그 약속을 지켰고 중수청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여러분 이번 전에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압박했던 대법관 지원도 과감하게 처리했고 법외국제 재판소원제 당내에서도 반대했고 여론도 반대한다고 강력한 저항을 했지만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정이 있다는 것 그것을 뚫고 사법개혁도 완수한 당대표가 접니다. 여러분 왜 딴데없이 신천지 타령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을 위반한 정당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뜨립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을 공격한 것이고 당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원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를 누가 흔들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를 사수하겠습니다.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과 만약에 협당이 됐다면 평택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울시장도 이겼을지 모릅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했고 제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에 부딪혀서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컷오프 공천 탈락했어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 남해당 후보를 위해서 탈당하는 것이 최악의 자기정치 아니겠습니까? 탈당한 자들이 컷오프 공천 탈락했어도 당을 떠나지 않고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20년대 달려온 저에게 자기정치라고 공격하는 거 당원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간) 민주당이 없어서 그 정서와 역사와 문화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고 양보하고 했지만 신천지를 제기한 걸 보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저도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곳 여성 비전 선포식에 오신 누구에게는 어머니이고 누구에게는 며느리일지도 모르는 그리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딸일지도 모르는 여성 동지 여러분, 저희 가족사를 보더라도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었고, 그래도 제가 신동소리 듣고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산간 오지마을에 서울로 그래도 대학 가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은 약할지라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성도 강하고 어머니도 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장하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밖으로 나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 가화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반복하지 말고, 좀 부족하더라도 감싸주고, 못나도 잘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요, 못나도 잘나도 내 아들 내 딸 아닙니까? 전라도 말로 한 식구 아닙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한 식구 아닙니까? 그러면 좀 감싸줍시다. 금을 줄쳐내고 뭐하고 상대방 헐뜯고 이러지 맙시다. 제가 약속합니다.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헐뜯지 않겠습니다. 부당한 돈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캠프 사무실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들 있기에,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굳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드는 캠프 사무실 여기가 비싼데 임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뛸 최민희, 이성윤, 한미수, 이 세 분과 저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완성은 총선승리, 대선승리의 정권 재창출, 그리하여 제5의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비록 전당대회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경쟁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는 시대적 과제, 시대적 소명만큼은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동 단결할 수 있으면 이번 전당대회가 플러스 전당대회, 포지티브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서 여러분 전당도 쭉 직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